윤칼세 TV는 대구 본사 이전을 계기로 구독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신간 깃발이 나왔습니다.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그리고 깃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010-8881-4649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구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죠. 11월 9일 제가 3년간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마치고서 시작해 온 윤창중 정치학교 31번째 윤창중 정치학교였습니다. 대구는 물론이고 경상남도, 부산,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참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보수 우파의 진정한 대변인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말이죠. 자유한국당 황교안 씨가 제가 행사를 할 때마다 윤창중 정치학교를 하는 그 날짜에 꼭 맞춰가지고 인근에서 행사를 합니다. 이건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생각해 보려 해도 참 너무 야비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3주 전에 제 행사를 예고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보수파의 국민들은 다 압니다.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저는 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행사를 할 때마다 꼭 옆에서 인근에서 일종의 맞불 행사를 합니다.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원도 아니고 어느 정당의 당원도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다기보다도 제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 그리고 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힘없는 저를 마치 팔을 비트는 것처럼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것처럼 제가 행사를 할 때마다 꼭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른바 찻대기 집회를 합니다. 그 행사에 가보면 이번 대구 그 북구에서 열린 그 대회에 가보면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전부 다 관광버스 타고 동원한 집회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대구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경찰 뭐 하는 겁니까? 윤창중 정치학교에는 단 한 명도 동원된 분이 없습니다. 황교안 씨가 그 맞불 집회 단 한 명의 예의도 없이 그것은 버스 떼기, 차 떼기로 동원한 당원들입니다. 그리고 당원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도 거기에는 엄청나게 동원됐습니다. 제가 거기에 관한 증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대구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공정선거입니까? 제가 대한민국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지켜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교안 씨는
저를 따라다니면서 맞불 집회 열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대구에 내려와서 7월 27일 대구에서 8월 24일 부산에서 9월 28일 대한민국 부국 강병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있는 구미에서 그 동상 옆에서 행사를 할 때, 그리고 엊그제 11월 9일 대구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윤창중 정치학교를 할 때 황교안 씨는 어떤 맞불 집회를 했습니까? 그런 야비한 짓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모든 행사에 3주 전에 예고를 합니다. 몰랐다고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칼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무소속으로 지금 돼 있는 이현주 씨가 오늘자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1990년대에 대학을 들어간, 그리고 70년대생이 주축이 된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보수 우파를 만만하고 얼마든지 사기쳐도 넘어갈 수 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 이 국민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호구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런 간이 배밖에 나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윤칼세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만만한 호구가 아닐 거라고 전제하고 제가 오늘 칼럼을 좀 할까 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보수 우파 국민들을 이 졸로 보지 않았다면 이현주라는 그 햇병아리가 나와가지고 나 신당 창당하겠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이현주가 갑자기 오늘날 나타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천재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보수 우파 국민들이라는 사람들이 엄청난 환호를 터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40주기 그 추도식에서 이현주가 추도사를 했습니다. 추도사.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우파의 집회에서 이현주가 박정희 대통령 그 시해를 추도하는 연설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대한민국 이 보수 우파의 상징 성지라고 하는 동작동 국립현충원 그 묘역에서, 야, 어떻게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기라성 같은 보수 우파가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이현주가 추도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현주가 간 겁니다. 이현주가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그것도 40주기 추도사를 할 정도로 내가 컸구나.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간이 배밖에 나온 소리를 좀 떠들어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현주가 지금 왜 이런 신당 창당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완전히 유승민과 지금 똑같은 전술 전략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그게 무슨 소리냐? 유승민이가 왜 그동안
이 소위 말하는 배신자라는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 배신자, 그건 김무성, 유승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신당 창당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왜 통합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전술 전략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태어나고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국회의원을 4번 하게 된 이 대구에 지금 유승민은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왔다가 바로 가버리는 거죠. 대낮 백주에 지금 대구 거리를 유승민이가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승민은 대구에 출마하겠다고 금년 6월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자, 출마를 한다. 유승민이가 대구에서 출마한다는 것은 선거 활동을 하는 건데 과연 선거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대구 시민들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유승민의 신당 창당과 자유한국당 황교안이하고 합치겠다는 그 의도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유승민으로서는 지금 김무성, 유승민, 황교안 이른바 제가 말씀드린 황무승 신당을 만들어야만 자신이 대구에 나오던 아니면 무슨 나경원이나 김용태 말대로 경기도 어디 수도권 어디에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에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출마할 수가 없으니까 자유한국당이 신장 개업하게 해서 그 신장 개업한 당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구에 있는 보수 우파들이 벙 찌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뭔 소리냐. 그래서 유승민 자기를 찍을 수밖에 없게 그런 프레임을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대구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대구에서 출마할 수가 없단 말이죠. 대구 시민들이 그렇게 간단한 사람들입니까? 이거 위장개업, 신장개업 뻔히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천추의 한이 맺게 한 천하의 배신자 유승민이가 대구 동구울에 그대로 출마한다? 이건 제가 무슨 저의 출마 여부와는 관계없는 객관적인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승민이가 대구의 동구울에 출마한다? 그랬을 경우에 야 지금 이런 사기 치지 마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또 사기를 치는구나. 그러니까 대구에서 탈출할 수 있는 명분을 또 마련하겠죠. 그 명분이 뭐냐? 이른바 황교안, 김무성, 유승민 이 황무성 신당으로 수도권에 출마하거나 아니면은 비례대표로 갈아탄다. 비례대표로. 그러면 대구에서 탈출해가지고 영광스러운 대구 탈출이다. 엑소더스. 그래가지고 또 금배지를 달려고 하는.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유승민의 수법과 지금 이현주의 수법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완전히 이건 유승민의 여동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 이현주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철새 중에 철새. 철새 중에 철새가 누구냐? 유승민 아닙니까? 지금 새누리당에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자유한국당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또 들어갔다가 그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비수 탄핵이란 비수를 꼽기 위해서
바른정당을 만들었다가 그 바른정당이 폭망하니까 안철수와 손잡고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게 바른미래당인데 그 바른미래당의 손학규가 도저히 자신의 이 손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금 이걸 깨고 신당을 만들겠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황교안한테, 김무성한테. 김무성은 입만 열면 통합하지 않으면 보수가 진다고 하는데 이런 구도를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 이게. 그게 김무성과 유승민 아닙니까? 이런 보수의 정치적 시련을 만든 게 누구냐? 그게 김무성, 유승민인데 저희들이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서 쑥대밭에 딱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합치지 않으면 망한다. 좌익 정권이 영구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김무성, 유승민이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이죠. 이 수법, 그러니까 합치지, 내가 황무승 당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신당 만들 거야.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작살 낼 거다. 이렇게 지금 협박하고 있는 완전 이중플레이 아닙니까? 이중플레이. 황교안과의 통합, 황교안, 김무성과의 통합이, 그리고 신당, 아니면 내 신당 만들어가지고 협박하겠다. 신당이 만들어질 수 있냐 이거예요. 신당이. 유승민 신당이 유승민 힘으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유승민이가 지금 손학규와 결별하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안철수도 협조를 하지 않고 안철수도 지금 참석을 하지 안 하겠다는 건데 유승민 혼자 나와가지고 신당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신당이란 건 완전 사기예요. 완전 사기. 일종의 유령회사를 만들겠다는 거, 유령회사. 지금 그 유령회사, 유령신당을 만들겠다는 수법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바로 이현주예요. 이현주. 왜 이현주가 유령신당을 만들겠다 하느냐? 지금 얼마 전에 TV조선에 참 기가 막힌데 이현주를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이현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산에서 출마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기자가 부산은 나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언제부터 정치적 고향입니까? 이현주가 무슨 부산에서 무엇 했다는 얘기입니까 대체? 영도여고 나온 것밖에 없잖아요. 이현주는 박지원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도 광명에서 호남 향후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되게 만드는 게 바로 박지원 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전재희라고 새누리당에 출마했던 그 여성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 그 사람 깨뜨리고 이 이현주가 삼성한 게 뭐냐면 광명의 호남 출신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많았는데 똘똘 뭉쳐가지고 이현주 찍게 만들었잖아요. 이현주도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의 유승민과 똑같은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거기서 2번 국회의원 되는데 누구 덕에 됐습니까? 호남 향후회죠. 그런데 딱 문재인하고 수가 틀리니까 안철수가 나의 영혼이다 해가지고 안철수의 국민의당을 만들었고 그 국민의당이 유승민과 합칠 때에 이현주가 설치됐고 그 바른미래당 만들 때 앞장선 게 누굽니까? 이현주입니다. 이현주. 그런데 손학규 대표가 싹수가 놀아나니까 손학규 조져가지고 징계 받으니까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현주가 자신의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천재다. 이현주가 그 입으로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유달리 박정희 대통령을 완전히 난도질하고 이 부관 참시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현주 아닙니까? 제가 이현주가 광명시 국회의원이라는 걸 알게 된 게 뭐냐면 그야말로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출마했을 때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계시는 박정희 대통령을 끄집어내가지고 부관 참시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게 누구냐? 그게 이현주예요. 그게 이현주. 2012년 문재인과 박근혜 대통령 그 대통령 선거 때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현주예요.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가장 악랄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한 게 누구냐? 그게 이현주입니다. 이현주, 손혜원, 그 다음에 이재정, 여자, 박영선. 그런데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은 천재다 하고 나오니까 대한민국에 이 쓸개 빠진 사람들이 이현주가 최고다, 이현주 최고다. 그래서 마침내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대표적인 행사라고 하는 국립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에 그 추도사를 하게 된 게 누구냐? 이현주 아닙니까? 그 이현주 추도사를 시킨 게 누굽니까? 지가 하자고 했습니까? 자기가 하자고 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 시킨 게 누구냐? 그날 행사를 주도한 보수 우파 단체예요. 제가 그 현장에서 이현주가 추도사를 하는데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완전히 보수 우파의 전사다, 보수 우파의 여전사다라고 환호한 게 누굽니까? 명색이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 신문이라고 하는 조중동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보수 우파라고 하는 수많은 유튜버들이 윤칼세 TV만 빼놓고서는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현주 갖고 얼마나 장사를 했습니까? 대한민국에 유튜버 우파 유튜버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완전 장사 속으로 얼마나 이현주를 띄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황교안이가 이현주를 만약에 끌어들일 경우에 이게 선거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어쩐지 저쩐지 지금 감이 안 잡히니까 이현주에 대한 그 자유한국당 공천을 지금 확답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현주가 지금 치고 나온 게 뭐냐면 내가 신당 만들겠다. 유승민과 수법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인터뷰를 어디서 했느냐? 조선일보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현주가 그 정도의 인기를 갖고 당을 만든다? 당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성공할 수 있느냐?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이현주가 무슨 김영삼입니까? 김대중입니까? 김종필입니까? 어림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완전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간이 배 밖으로 나오게 만든 게 누구냐?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라고 하는 일부 그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언론이고요.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 권력을 갖는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정치 수준에 맞는 정치 권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국회의원을 갖게 되는 거고 정치인을 갖게 되는 거고
대통령을 갖게 된다는 그 말이 너무 소름 끼치도록 정말 촌철살인입니다. 이현주가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그 난도질한 것이 아직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는데 일부 보수우파라는 분들은 야, 이현주가 최고다, 이현주가 최고다. 완전히 살인 강도가 갑자기 걔가 전선해가지고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은 천재다라고 하면은 아 그래 저 천재다. 이 정도의 기억력, 이 정도의 사리 판단 갖고서는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현주가 보수입니까? 물론 오죽하면은 이현주를 저렇게 환호할까 하는 그런 측은한 마음도 있어요. 자유한국당에 누구 하나 이현주를 능가할 수 있는 전사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남녀 불문하고. 그러나 이현주를 대한민국 국가 이 소위 말하는 부국 강병의 아버지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 주도식에서 추도사를 시킬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보수우파가 망했다 하지만 이현주는 위장 보수입니다. 위장 취업하고 들어온 겁니다. 이 정도의 구분을 할 수 있는 그 사리 식별력, 그 어떤 지적인 그게 있어야죠. 판단력이. 그저 그냥 우르르 환호하고 아무 생각 없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탄핵을 만든 게 누굽니까? 대한민국 좌익들, 좌익 족불 세력 아닙니까? 거기에 김무성, 유승민이가 완전히 60명, 62명 배신자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선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좌익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하도록 새누리당을 더 우파로 강화를 할 텐데 임명진을 비대위원장 시켰어요. 그랬더니 임명진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그날 제가 국회 앞에서 임명진은 대한민국의 가장 간교한 전형적인 좌익 요설가라고 연설을 하는데 자유한국당,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당시 새누리당 전국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만장일치로. 임명진 때는 임명진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황교안 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김병준 때는 김병준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황교안 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이현주 나오면 이현주 속 시원하다. 사이다다 뭐 콜라 핵사이다다. 사이다 발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에 맞는 정치를 권력을 갖는다. 바꿔 말하면 모든 권력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언론을 갖고 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이 대한민국의 일부 국민과 이 언론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가를 보여준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경우가 저는 이현주의 경우고 유승민의 경우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각성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이현주가 뭐라고 합니까? 신당 만들겠다는 거 신당. 그 신당 이현주 지지했던 사람들 다 참여하십시오. 나라권이 어떻게 되는지. 완전 보수 분열입니다. 신당 만들 겁니다. 당 만드는 거 그냥 만들면 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신고하고 지구당 몇 개 만들면 그만이에요. 그냥 그건. 지금 이현주 왜 만들려고 하느냐? 왜 신당 만든다고 협박하려고 하느냐? 자유한국당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황교안 씨가 금년 2월 27일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선출되고서
첫 번째 행사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행사가 이연주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 이연주 출판기념회에 황교안만 참석한 거 아니에요. 박관용 전 국회의장 뭐 하는 등등의 대한민국 보수우파 임내하는 사람들 이연주 출판기념회에 다 참석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보수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이렇게 보수우파가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보수우파의 무너진 재단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윤창중이가 이런 소리를 왜 하느냐?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도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인가를 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로서 최소한 윤창중 나 한 사람만은 분명히 국민을 향해서 특히 보수 우파라고 말씀하시는 국민을 향해서 저는 올곧은 소리를 할 겁니다. 이연주를 보면서 저는 보수 우파에 거대한 각성이 있어야겠다. 진짜 보수 우파가 골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 지하철 1호선 방촌역 4번 출구 윤칼세 TV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